내가 살게요라는 말에 담긴 진짜 속뜻. 퇴근 후 오랜만에 모인 중년 남자넷. 술잔이 몇 번 오가고 누군가가 말합니다. 야야, 오늘은 내가 살게. 순간 다들 말립니다. 아니야, 지난번에도 네가 샀잖아. 그래도 오늘은 내가 사야지. 아니야, 내가 살게. 이쯤 되면 분위기는 익숙한 밥값 신경전으로 흘러가죠. 누가 밥을 사느냐보다 왜 사려는지가 더 중요한 이 나이의 인간관계. 20대엔 단순한 호의였던 내가 살게라는 말. 하지만 40대, 50대를 지나며 그 말 속엔 자존심, 권력, 호의의 압박, 심지어 계산된 의도까지 섞이기 시작합니다. 정말 그냥 밥 한 끼일까요? 아니면 그 밥값으로 당신을 얻으려는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내가 밥 살게라는 말에 숨어 있는 진짜 속뜻과 이 말이 반복될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할 5가지 이유를 실제 사례와 함께 짚어보려 합니다. 밥 한 끼가 전부일 수 있지만 밥 한 끼에 당신의 마음, 관계, 자존심이 함께 팔려나갈 수도 있습니다. 1장. 항상 자기가 사겠다는 사람, 왜 그럴까? 술자리가 끝날 무렵 꼭 먼저 계산대로 달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야, 앉아. 내가 사줄게. 괜찮다니까 앉아 있어. 처음에는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이런 행동이 매번 반복되면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불편해집니다. 왜일까요? 그건 밥을 사는 행위 자체가 하나의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밥을 산다는 건 단순히 돈을 지불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보다 위에 있다, 내가 베푼다는 은근한 우위를 보여주는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중년 이후의 관계에서는 누가 더 성공했는지, 누가 더 여유가 있는지, 누가 더 힘이 센지, 이런 것들이 밥 한 끼에서도 자연스럽게 드러나곤 합니다. 밥을 사는 사람은 말은 이렇게 합니다. 야, 친구 사이에 무슨 돈 타령이야?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베풀었으니 다음엔 네가 나를 존중해라. 내가 더 여유 있는 사람이다. 기억해라. 나는 너보다 낫다는 메시지가 조용히, 은근히 술잔에 섞여 넘어오는 순간이죠. 진짜 좋은 친구라면 밥을 샀든 얻어먹었든 마음이 편안해야 합니다. 고마움이 아니라 빚진 느낌이 드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어딘가 기울기 시작한 겁니다. 어씨는 늘 자기가 밥을 샀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도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모임에서 의견을 낼 때 어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지난번에도 내가 다 쐈는데 이 정도는 내 말 한번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밥값은 어느새 발언권이 되었고 우위가 되었고 압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친구들은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은 밥을 산 게 아니라 관계를 산 거였구나. 밥을 사는 것. 그 자체는 분명 호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고 강요처럼 느껴지고 대가를 암묵적으로 기대하기 시작하면 그건 더 이상 순수한 밥값이 아닙니다. 내가 사줄게라는 말 속에는 때때로 내가 이 관계를 주도하겠다는 선언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2장. 밥을 사면서 비처럼 만드는 사람들. 야, 지난번에도 내가 샀잖아. 너 그때 밥 얻어먹은 거 기억하지?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게 들렸던 말. 그런데 이런 말이 누적되기 시작하면 밥 한 끼가 이상한 무게를 갖게 됩니다. 받을 땐 가벼웠던 호의가 나중엔 마음 한구석을 짓누르는 빚이 되는 순간 B씨는 평소에도 후배들에게 술값, 밥값을 흔쾌히 냅니다. 괜찮아, 형이 사줄게. 후배들도 처음엔 감사했죠. 와, 형 멋있다. 형 덕분에 잘 먹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 후배 중 한 명이 회사를 옮기겠다고 하자 B씨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 지난번에도 그 전에도 내가 밥도 사고 술도 사고 그 정도면 나한테 좀 의리 지켜야 되는 거 아냐? 순간 후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내가 얻어먹은 건 밥이 아니라 빚이었구나. 밥값으로 갚을 수 없는 빚. 감정적으로 얽혀버린 신세라는 이름의 족쇄. 아무 말 없이 얻어먹은 그때의 웃음이 이제는 목을 조이는 올가미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심리 사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경험합니다. 받았으면 나도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 괜히 민망한데 다음엔 내가 사야겠다. 저 사람 부탁은 거절하기 좀 그런데 마음속에 이런 작은 의무감이 쌓이면 언젠가는 호의가 부채로 변하고 그 부채는 관계를 조용히 사가가게 만듭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인간관계는 다릅니다. 젊을 때처럼 다음에 밥 사면 되지 않은 가벼움이 아니라 내가 이 정도 대접을 받았는데 내가 이 은혜를 무시하면 인간 쓰레기 되는 거 아냐? 하는 식으로 인격적인 압박까지 연결되기 쉽습니다. 진짜 좋은 관계는 밥을 얻어먹어도 마음이 가볍고 밥을 사줘도 계산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내가 해준 걸 기억해라. 내가 밥 산 걸 잊지 말아라. 하는 기류를 풍기기 시작하면 그건 이미 건강한 인간관계가 아닙니다. 진짜 호의는 기억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인간관계는 밥 한 끼를 들먹이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이 따뜻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3장. 진짜 친한 사이일수록 돈 얘기를 투명하게 해야 내가 안 다친다. 밥을 얻어먹는 순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스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얻어먹었네. 다음엔 내가 사야지. 혹시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밥을 얻어먹는 건 작은 일이지만 그 작은 일 하나가 내 마음을 갉아먹을 수 있습니다. 진짜 편한 관계라면 얻어먹고도 웃을 수 있어야 하고 사주고도 생색내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밥값 하나로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하면 문제는 상대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빚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건 돈 얘기를 투명하게 하지 않아서입니다. 이번엔 네가 사고 다음엔 내가 사자. 반반 내자. 오늘은 얻어먹고 다음에 맛있는 거 쏠게. 이런 말 한마디라도 서로 주고받으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하지만 애매하게 넘어가면 내 안에 스멀스멀 부담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거 갚아야 하는 거 아니야? 얻어먹은 주제에 내가 저 사람 의견에 반대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밥 한 끼에 내 자유가, 내 관계가 조금씩 갉아먹히는 겁니다. 지 씨는 직장 선배에게 여러 번 얻어먹었습니다. 선배는 아무 말 없이 사줬지만 지 씨는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나중에 저 선배 부탁을 거절할 수 있을까? 혹시 밥 얻어먹은 것 때문에 껄끄럽게 보지는 않을까? 결국 밥을 몇 번 얻어먹은 것 때문에 지 씨는 원하지 않는 일에 억지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밥값보다 더 비싼 대가를 치렀구나. 밥을 얻어먹을 때 내 마음속에 고맙다. 다음에 내가 사자. 하지만 나는 내 생각을 잃지 않는다. 이 세 가지를 분명히 새겨야 합니다. 고마움은 가져도 눈치는 보지 말 것. 부담은 느껴도 자존심은 잃지 말 것. 진짜 좋은 관계는 밥 한 끼 얻어먹었다고 내 삶을 팔게 만들지 않습니다. 밥은 밥이고 나의 생각은 나의 생각입니다. 그걸 지킬 수 있어야 비로소 건강한 인간관계가 됩니다. 사장. 밥 사주는 사람이 권력자가 되는 순간 나는 어떻게 끌려가는가? 야, 오늘도 사줄게. 괜찮아, 또 얻어먹네. 처음엔 고마웠습니다. 편했어요. 나를 챙겨주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나는 그 사람 앞에서 조심스러워지고 있었습니다. 밥을 사는 사람이 권력자가 되는 순간 말할 때 눈치를 보게 됩니다. 내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지 못합니다. 무언가를 부탁받으면 거절이 어렵습니다. 불편해도 웃으며 맞장구 치게 됩니다. 밥 한 끼 얻어먹은 게 내 태도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밥을 사주는 사람이 내가 베푸는 사람이라는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낼 때 나는 점점 신세진 사람이 되고 은혜 입은 사람이 되고 거절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H씨는 모임 때마다 어씨에게 밥을 얻어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씨가 슬쩍 말을 꺼냅니다. 내가 부탁할 게 있는데 네가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 H씨는 마음속으로는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에서 튀어나온 말은 네, 알겠습니다. 왜일까요? 그동안 얻어먹은 수많은 밥값이
싫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보이지 않는 족쇄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밥값은 금방 없어지지만 심리적 빚은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그 빚은 나를 점점 상대의 편한 도구로 만듭니다. 밥을 얻어먹었더라도 나는 내 의견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나는 거절할 자유가 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밥값이 크다고 내 인생까지 내줄 필요는 없습니다. 밥을 사주는 사람이 권력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권력을 내어주었을 때 그 사람이 권력자가 되는 겁니다. 5장. 밥을 핑계로 접근하는 사람들. 오랜만에 밥 한번 먹자. 형이 밥 살게. 편하게 얼굴이나 보자. 그렇게 시작된 약속. 처음엔 단순한 만남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식사가 끝날 즈음 어딘가 이상한 말들이 슬쩍 나오기 시작합니다. 요즘 이런 투자 알아봤어? 나 좋은 사업 하나 시작했거든. 형이니까 소개해주는 거야. 밥 한 끼에 숨겨진 진짜 목적. 나를 설득하기 위한 자리였다는 걸. 밥을 다 먹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밥은 핑계였습니다. 다단계 가입 권유, 보험 상품 소개, 투자금 모집, 심지어 정치적 줄서기까지. 밥값은 단지 미끼였고 밥을 얻어먹은 나는 거절하기 어려운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이씨는 오랜만에 연락 온 지인과 밥을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식사가 끝나자마자 지인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형, 사실 요즘 부동산 투자 하나 하고 있는데 형 같은 사람만 있으면 크게 벌 수 있어. 처음엔 그냥 넘기려고 했지만 밥까지 얻어먹은 입장이라 괜히 미안해서 계속 듣게 되고 결국 말릴 수 없는 분위기에 휘말려 버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진짜 좋은 만남은 밥을 매개로 거래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진짜 건강한 관계는 밥 얻어먹었다고 내 인생을 걸게 만들지 않습니다. 밥을 먹자는 제안이 들어왔을 때 상대가 평소 어떤 사람이었는지, 지금 이 타이밍에 왜 나를 부르는지, 대화 중에 어떤 힌트가 숨어 있는지 민감하게 감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밥은 밥이고 인생은 인생입니다. 밥 한 끼로 인생을 쉽게 걸지 마세요. 진짜 소중한 사람은 밥값 대신 당신의 자유를 존중합니다. 마지막. 밥 한 끼로 마음까지 빼앗기지 말자. 밥은 좋습니다. 함께 밥을 먹는다는 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을 허무는 가장 따뜻한 방법 중 하나니까요. 같은 음식을 나누며 웃고 잔을 주고받으며 진심을 나누는 그 순간 우리는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됩니다. 밥상 앞에서는 나이도 지위도 성격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따뜻함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밥 한 끼를 대가로 신세를 지우려 하고 호의를 미끼로 마음을 얻으려 하고 한 끼 식사를 핑계 삼아 인생을 건 권유를 합니다. 밥값은 금방 잊혀집니다. 하지만 마음에 남은 빚은 오랫동안 우리를 조용히 흔들어 놓습니다. 내가 얻어먹은 게 있는데 나 혼자만 빠져나오면 비겁한 거 아닐까? 그때 사줬던 그 사람 얼굴이 떠오르네. 결국 중요한 건 밥값이 아니라 마음값입니다. 밥을 얻어먹고도 자유로울 수 있다면 밥을 사주는 사람도 얻어먹는 사람도 서로 더 깊은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잊지 마세요. 밥은 밥일 뿐입니다. 감사의 마음은 전하되 마음까지 빚지지는 마세요. 밥값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값, 인생값을 지키세요. 어떤 관계든 건강한 거리는 필요합니다. 고마움은 고마움으로, 호의는 호의로만 받아들이는 것. 그 선을 지킬 수 있을 때 우리는 밥 한 끼를 통해서도 더 단단한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밥은 가볍게, 마음은 깊게, 관계는 단단하게. 그것이 노후까지 좋은 사람들과 웃으며 밥 한 끼를 나눌 수 있는 진짜 지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노후의 지혜와 함께 더 단단하고 지혜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감사합니다.